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6배나 올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어떠한 레터가 있는데 사이버 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의 시작을 알릴 그 로고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미국장 잠깐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장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이 2.92%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구글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182불대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잘 올랐지만 AMD가 뭐 10% 이상 빠지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일단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4.3%까지 오르고 유가도 오늘 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것도 미국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매크로 지표는 괜찮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8%로 일단 집계가 되었어요. 물론 예상치보다도 좀 낮았고 전분기보다도 좀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속보치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든지 다다음 달에 나올 확정치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많이 낮게 나오진 않았어요. 2.8% 역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할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ADP라는 민간 고용업체에서 전미 고용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10월달 민간 부문 고용이 23만 3천 명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고용 상황도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장을 크게 좀 하락시켰던 원인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공급받아서 서버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AI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체가 8월 달부터 회계 조작 의혹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어네스트 영이라는 회계법인이 직업 윤리에 따라서 더 이상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면서 계약 관계를 해지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어요. 정말 어떠한 부실한 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32%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세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의 급락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하향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매그니퍼센트 7 주식들의 실적이 되겠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개 기업이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막대 매출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비트를 했습니다. EPS도 3.3불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비트를 했어요. 다만 마진율이 소폭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좀 눈에 띕니다. 1%포인트, 2%포인트 뭐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마진율이 뭐 워낙 높으니까요. 영업이익률이 47%, 매출 총이익률이 69%나 되는 어마무시한 회사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라 볼 수 있겠죠. 애저가 34%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AI 관련된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구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저라는 사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도 전년 대비 20%나 성장을 하면서 가장 성장률이 높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중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 실적은 잘 나왔다. 현재 나스닥이 정고점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보탤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메타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고 시장 예상치를 비트를 했어요. EPS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EPS가 회색 막대인데 괜찮게 나오고 있죠. 전년에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마진 성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메타의 경우 실적 발표 이후 지금 3%대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정권점을 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바로 이 캐펙스 부분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기존에 발표되었던 게 37빌리언에서 40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38에서 40빌리언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 내년에도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가 최근 보면은 엔비디아의 H100 칩을 가장 많이 산 회사로 지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AI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메타의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율이 무려 82%나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43%나 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포인트나 또 올랐어요. 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5%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좋은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11월 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리 인하 확률 지금 96.1%로 여전히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어요. 11월 5일에 대선이 있지만 대선 결과는 금리 인하 확률에 크게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90%가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어제 로보택시 오피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이버캡이라고 지금 불리워지고 있죠.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앱도 이제 나올 예정에 있어요. 지금 앱으로 택시를 부르니까 택시가 왔죠. 아무래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이 된 것 같은데 화상회의도 되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고 집에 돌아갈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프로필까지 사전에 등록이 돼서 자기 프로필에 맞춰서 이렇게 온도라든지 음악이 세팅이 되고요. 자, 방금 강아지도 집에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혼자 타고 많은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미래적인 영상을 공개한 테슬라지만 오늘 0.76% 하락한 257.55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와 함께 좀 하락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사이버캡 영상을 보면 자, 당연히 핸드폰으로 이 사이버캡을 부르게 되죠. 실제 앱이 이렇게 일단은 유출이 되었습니다. 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이버캡이 아니라 일단 모델 3, 모델 Y가 내년에 로보택시로 둔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앱이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앱의 이미지를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탑승 인원 수가 나오고요. 예상 도착 시간과 거리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몇 분 후에 차가 도착할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지금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해 놓으면 자신이 원하는 온도와 음악이 바로 이 로보택시에 전송이 되면서 로보택시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탑승자의 성향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다시 한번 힌트를 주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화상회의로 참석을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로보택시가 나오려면 FSD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FSD가 내년 2분기에는 사람보다 더 안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는 Supervised FSD, 그러니까 감독형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사람보다도 더 안전해질 것이니까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겠죠. 먼저 내년 미국에서 모델 3와 Y를 통해서 작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Unsupervised FSD는 일단 FS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모델 3와 Y가 로보택시로 둔갑을 하려면 OTA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OTA 업데이트 한 방에 최종 Unsupervised FSD가 모델 3Y에 심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의 출시는 내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이버캡이 나오기 전에 로보택시가 모델 3Y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델 3Y가 로보택시가 되면 바로 이 앱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겠죠. 현재 테슬라 차량은 글로벌에 700만 대가 보급이 되고 있고 연간 지금 200에서 300만 대 더 팔릴 예정이 있어요. 자, 그럼 내년이 되면 테슬라가 900만 대가 넘게 보급이 될 건데 자, 한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900만 대 차량이 로보택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이 가장 정확하다라면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 자, 로보택시가 글로벌에 1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면 연 대당 10만 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가 5 트릴리언 달러, 자, 5조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ER 수준이 81배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EPS가 2.39불이네. 현재 EPS로 하면 거의 1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81배에서 100배라는 PER 지수를 갖고 있는 테슬라. 기존의 포드,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같은 레거시 기업들이 4배에서 6.1배 사이에 PER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PE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비싼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이 81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보택시 사업의 이 시가총액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100만 대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가능하겠죠. 이미 테슬라는 미국에만도 100만 대가 훨씬 넘는 로보택시를 이미 보급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700만 대, 내년엔 900만 대가 될 것이니까 100만 대의 로보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뭐 내년에라도 출시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10만 불의 이익을 낸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100빌리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보면 100빌리언이 나와요. 연간 100빌리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테슬라의 현재 순수익이 한 10빌리언에서 20빌리언 정도라고 보면은 이 로보택시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소 뭐 5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익을 이 로보택시만으로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는 건 PER 지수 곱하기 EPS, 그러니까 PER 곱하기 이익이 되겠어요. 그러면 PER 지수는 이 시총을 이익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5T라는 건 5천 빌리언이 되겠어요. 자, 5천 빌리언을 여기 연간 이익이 100빌리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5천 빌리언을 100빌리언을 나누어 보면 자, 이 PER 지수 50이 나와요. 자, 그럼 현재 테슬라의 1년 포워드 PER이 81배라고 했죠. 요것보다도 낮은 PER 수치인 5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자동차라든지 ESS 메가팩 판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50배만 적용을 했다라는 것, 그렇게 큰 수치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로보택시 한 대가 연간 10만 불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연간 1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기준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율 1,400원 정도를 적용을 했어요. 최근에 환율이 다시 한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로보택시는 쉬지 않습니다. 365일 뭐 충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뭐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하루에 3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4천을 365로 나누어 보면은 38만 원이라는 하루 수익이 나오는데요. 정말 뭐 24시간 운영하면 38만 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택시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봤을 때 50배의 프리미엄 지수,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가치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요. 로보택시보다 5배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81배라는 현재 테슬라 1년 포워드 PR을 기억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머스는 일단 2,500만 대 보급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00만 대예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뭐 2040년이 되면 옵티머스가 지구상에 100억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억대 정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2,500만 대면 정말 작은 포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대당 연간 이익을 2만 불로 잡았어요. 옵티머스의 주요한 점은 인간 대신 노동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 2만 불의 이익을 한번 원화 기준으로 따져보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만 불에 1,400원을 곱해 준 거예요. 자, 연봉 2,800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죠? 365일 일할 수 있는 옵티머스로 계산해 보았을 때 하루당 일당이 76,000원 수준이에요. 자, 이것 역시 뭐 리저너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만 불의 이익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의 가치는 연간 500빌리언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5 트릴리언 달러는 25,000 빌리언이 되겠죠. 다시 한번 PER 지수를 구해보면은 이 시가총액 25,000 빌리언을
이 이익치인 500빌리언으로 나누어주면 PER 지수가 나오죠. 바로 이것도 50입니다. 옵티머스 사업 역시 PER 50배 수준을 일론 머스크는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테슬라의 1년 포워드 PER 81배를 봤을 때 이것보다 낮은 수치죠?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가장 이 PER 지수, 프리미엄 지수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50배 수준이면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가총액을 산정을 했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오늘 257불로 마감을 한 테슬라입니다. 257불로 마감했을 때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은 826빌리언이에요. 자, 로보택시가 100만 대 보급이 되었을 때가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 OT, 그러니까 시가총액 5000빌리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00빌리언을 826빌리언으로 나누어주면,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어주면 주가가 현재보다 6배 이상 상승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요. 그러면 1560불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로보택시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사이버 캡이 나와야지 자, 이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나 2026년 말이나 2027년부터 벌어질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존의 모델 3Y가 로보택시가 가능하더라도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로보택시를 운영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로보택시 운영보다는 모델 3Y를 일단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고객들 역시 자신의 차량을 로보택시로 바로 운영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캡이 일단 나와야지 자, 이 정도의 수익 발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에 따른 주가 상승은 무려 30배가 되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시가총액은 25,000빌리언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25,000빌리언을 현재 주가의 시가총액에 826빌리언 나누면 주가가 30배 상승할 수 있다. 무려 주가가 현재 대비 7,795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인구수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ay more robot than people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2억 명이고요. 2040년까지 약 10억 명이 증가할 예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92억 명 정도가 되겠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100억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10년 후가 되면 인간보다 많은 로봇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 그리고 뭐 산업 건설 현장 중에 많이 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오면 지구 역사상, 산업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옵티머스는 내년에 2025년에 한정 생산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 20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연말 한 12월 달이 되면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 버전, 그러니까 3가 나올 거예요. 현재 이 2까지 나와서 지난 위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었죠. 아마 이 세 번째 버전이 나오면 이 손가락이 더욱더 유려해지면서 충분히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0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6년부터 정말 주가가 30배 오를 때까지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정도의 주가에서 잘 모아갈 필요가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가치를 말씀드렸고, 단기적인 가치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 Y보다 더 작은 소형 해치백, 소형 CUV가 될 이 모델 Q가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 출시하고 내년 3분기에는 기가 상하이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3분기 어닝 자료에 어닝 레포트에 이렇게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Plans for new vehicles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 자, 여기 모델 S가 중요한 거예요. S가 붙은 겁니다. 복수형이에요. 자, 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어디님에 따르면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테슬라를 또 연구를 했는데 25년에 여러 신차 모델이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형 전기차의 여러 변형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나올 수 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로드스터도 있고 세미 트럭도 있고 다양하지만 역시나 모델 Q가 메인이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를 말하자면 모델 Y의 리프레쉬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은 충분히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테슬라예요. 현재 최근 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역성장을 보여주었는데 EPS 역성장을 보여주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모델과 함께 EPS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가형 CUV 모델 Q가 내년에 계속해서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 시작하자마자 모델 Y 리프레시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금 자동차 판매량 성장이 없죠. 2023년에도 180만 대, 올해 2024년도 181만 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216만 대에서 234만 대까지 이러한 실인형 모델들과 함께 충분히 판매량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존 모델의 판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규 모델 판매는 더욱더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기존 모델의 판매를 늘릴 요인 바로 FSD 출시 중국과 유럽에 출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중국과 유럽에 더욱더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언슈퍼바이즈드 FSD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차량 판매량도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이런 자율주행발 판매량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FSD는 소프트웨어 구독 수혜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의 성장은 정말 확실시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정말 필름 카메라에서 디카가로 바뀌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좋죠. 하지만 정말 초단기적인 전망은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67% 수준으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지만 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곧 있으면 69.42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는 69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것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 이상의 그런 승리를 바라고 있죠.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 정치적 이슈에 테슬라가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